저는 노년이 되어서야 제 입이 제 인생을 망쳤다는 걸 알았습니다. 공자는 노년의 말을 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날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고 나가는 뒷모습을 저는 그냥 서서 봤습니다.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뭐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모든 게 제 말 한마디 때문이었으니까요. 문제는 그 말이 특별히 나쁜 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욕도 아니었고 화를 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한 말이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아들이 자기 사업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경험 많은 아버지로서, 세상 물정 아는 어른으로서 당연히 해줄 수 있는 조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아니? 저는 도와주려고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얼굴이 굳는 걸 봤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아들에게 어떻게 들렸는지, 그 말이 우리 관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저는 그냥 아버지로서 당연한 말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젊을 때도 저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늘 제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했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제일 많이 말했고, 가족 모임에서도 제일 많이 말했고,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도 제일 많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제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제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증거 같았습니다. 말을 하면 존재감이 생겼습니다. 말을 하면 인정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말을 하면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묵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말을 듣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엔 사람들이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는데 이제는 그냥 듣는 척만 했습니다. 예전엔 제 조언을 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언을 피했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 경험이 더 많아졌는데 왜 사람들이 제 말을 안 듣는 걸까? 제가 더 많이 알게 됐는데 왜 사람들이 제 조언을 원하지 않는 걸까?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더 말했습니다. 더 많이 설명하고 더 많이 조언하고 더 많이 가르쳤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제가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경험이 부족하니까 제가 일깨워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후배들이 저를 피했습니다. 부장님 바쁘시죠? 하면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친구들도 모임에 저를 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이 집에 오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며느리는 저와 대화를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손주들도 할아버지한테 뭔가를 말하기보다는 그냥 인사만 하고 핸드폰을 봤습니다. 그때도 저는 몰랐습니다. 문제가 제 말에 있다는 걸. 저는 그냥 사람들이 저를 귀찮아하는구나, 나이 든 사람을 무시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말을 했습니다. 아들이 요즘 회사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그때 뭐라고 했어? 그 회사 가지 말라고 했잖아. 아들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말을 안 들어. 경험 많은 사람 말을 들으면 되는 건데 자기 고집대로만 하니까 이런 꼴 나는 거야.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내가 아는 사람한테 연락해서 자리 하나 알아볼게. 그쪽으로 옮기는 게 나을 거야. 그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말을 들으신 적이 없으세요. 그 말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뭐? 제가 힘들다고 했지 조언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되는데 아버지는 늘 가르치려고 하세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회사 옮긴다고 했을 때도,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집 산다고 했을 때도 아버지는 늘 안 된다고 하셨어요. 제 판단을 믿어주신 적이 없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한테 제 이야기를 하는 게 무서워요. 뭐라고 하든 결국 제가 틀렸다는 말로 끝나니까요. 그날 아들이 나간 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 저는 그냥 아버지로서 해야 할 말을 했을 뿐인데,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줄 수 있는 조언을 했을 뿐인데,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말이 조언이 아니었다는 걸, 제 말이 도움이 아니었다는 걸,
제 말이 아들을 무시하는 말이었다는 걸. 내가 뭘 안다고 그래. 그 말 속에는 아들을 믿지 않는 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말을 들어. 그 말 속에는 아들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제 태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도와주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제야 공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젊어서는 혈기를 경계하라 했고, 장년에는 다툼을 경계하라 했고, 노년에는 탐욕을 경계하라 했습니다. 하지만 공자가 정말 경계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말년의 말입니다. 젊을 때의 말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배우는 중이니까, 아직 철이 없으니까. 하지만 말년의 말은 다릅니다. 말년의 말은 무게가 다릅니다. 말년의 말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말년의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년에 하는 말은 가르침이 아니라 판단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동안 제 말이 경험에서 나온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그게 무시로 들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말이 사랑에서 나온 조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그게 간섭으로 들렸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는 무거워집니다. 똑같은 말도 젊은 사람이 하면 의견이지만 나이 든 사람이 하면 강요처럼 들립니다. 똑같은 조언도 젊은 사람이 하면 제안이지만 나이 든 사람이 하면 꼰대질처럼 들립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제 말이 더 이상 도움이 아니라 부담이 됐다는 걸. 제 말이 더 이상 지혜가 아니라 고집으로 들린다는 걸. 제 말이 관계를 이어주는 게 아니라 관계를 끊는다는 걸. 그 후로 저는 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말을 많이 해왔는데 갑자기 말을 줄이려니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이 다시 집에 왔을 때 저는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어때? 힘들어요. 그래. 그냥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더 말하고 싶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다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조언하지 않으니 아들이 스스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판단하지 않으니 아들이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평생 말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원했던 건 제 말이 아니라 제 귀였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며느리가 뭘 하든 제가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건 이렇게 하는 게 나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나. 그러니 며느리가 저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하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음식을 하든 아이를 키우든 그냥 둡니다. 굳이 제 방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며느리가 오히려 저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서야 저는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뭘 하든 다 괜찮아. 그러면 며느리가 웃습니다. 그 웃음이 예전의 어떤 조언보다 더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공자는 말년의 탐욕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말년의 탐욕이 뭔지. 그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말년의 탐욕은 인정받고 싶은 욕심입니다. 내가 여전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말을 해야 존재감이 생긴다고 착각합니다. 말을 해야 인정받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말년에는 말을 줄여야 존재감이 생깁니다. 말년에는 침묵해야 인정받습니다. 왜냐하면 말년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년의 침묵은 존중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건 상대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건 상대의 판단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제 말을 고릅니다. 꼭 해야 할 말만 합니다. 조언하고 싶을 때 참습니다. 가르치고 싶을 때 멈춥니다. 그랬더니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아들이 더 자주 옵니다. 며느리가 더 편하게 대합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한테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제가 말을 줄였더니 오히려 사람들이 제 말을 더 듣습니다. 제가 조언하지 않으니 오히려 사람들이 제 조언을 구합니다. 제가 가르치지 않으니 오히려 사람들이 저한테 배우려고 합니다. 공자가 말년에 경계하라고 한 건 탐욕만이 아니었습니다. 말년에 정말 경계해야 할 건 말입니다. 많은 말, 쓸데없는 말, 자기 경험을 내세우는 말, 상대를 무시하는 말. 그런 말들이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말을 줄이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말을 줄이는 게 이렇게 중요한지,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말년의 품격은 말의 품격입니다. 많이 말하는 게 아니라 적게 말하는 것, 가르치는 게 아니라 듣는 것, 판단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것. 그게 말년의 품격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말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이 말이 상대를 돕는 말인지, 이 말이 관계를 이어주는 말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침묵이 때로는 가장 좋은 말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듣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도움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말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공자는 옳았습니다. 말년에 정말 조심해야 할 건 탐욕이 아니라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지금 저는 조용합니다. 예전처럼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이 더 평온합니다. 관계도 마음도 모든 게 편안합니다. 말을 줄였더니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표정이, 사람들의 진심이. 말이 많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보입니다. 말년의 품격은 말을 줄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게 제가 너무 늦게 배운 공자의 가르침입니다.